사내기사입니다. 오늘은 그 국세청에서 나온 증여세 신고 자주 하는 실수 사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건 국세청 자료를 통해서 분석한 건데요. 최근에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결혼자금 공제하고 그리고 출산 그리고 일반적인 그 증여세 평가 규정이 많이 실수를 합니다.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식인데요. 이게 이제 출산 장려 목적으로 세법 개정이 되는 건데 일단은 현금 증여가 24년 1월 이후에 일어나야 됩니다. 과거 이제 부모가 현금 증여를 23년 12월에 했고 자녀가 24년 1월에 출산했으면 그래서 세무서에 3개월 후에 증여세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 불가가 됩니다.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자녀가 출산하고 부모가 24년에 증여를 해야 됩니다. 만 24년에 1월 1일에 증여하고 출산이 24년 3월에 1월 말에 했다 그러면 상관없죠. 그래서 반대로 21년 12월에 결혼식을 올리고 불이한 사정으로 22년 12월에 혼인신고를 했어요. 근데 아버님이 24년 5월에 현금 증여를 했어요. 그럴 경우는 결혼식이 올린 지 2년이 지났지만 이게 혼인 안에 2년이 돼야 돼요. 근데 혼인신고가 중요합니다. 세법은 여기서는 형식적인 걸 따라요. 그래서 이 경우는 혼인증여 재산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한 건데요. 일단 증여는 현금이 이체되는 날 증여한 걸로 봅니다. 그리고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개는 24년 1월 1일 이후 그리고 결혼식 여부에 상관없어요. 요즘 결혼식도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혼인신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인신고 후에 앞뒤로 2년 이내에 해당되므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그리고 혼인신고 출산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님한테 1억을 받아도 문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상증법 53조 2에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거주주가 직계 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이게 이제 혼인신고를 하는 거예요. 전후 2년 이내 증여를 받은 경우 1억을 공제하는 거죠. 그래서 양가 부모한테 하면 2억이 되겠죠. 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에게 빌렸어요. 그 전에 뭐 약정을 해서 빌렸다 그러면 야, 혼인 출산 증여증 공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안 받기로 24년 했을 때 혼인 증여 재산 공제를 적용받냐? 이게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결혼자금 차용이 있는데 이 경우는 부모가 자녀한테 빌려준 거잖아요. 자녀가 부모한테 갚아버리고 24년에 다시 결혼 혼인증여 재산공제를 하는 게 좋습니다. 돈이 오고 가지만 실제는 뭐 효과는 동일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채권자로부터 채무 면제를 받은 거죠. 이 채무 면제가 혼인 출산 공제에 해당되냐 하니까 되지 않는다. 이 행위도 24년에 3년에 부모님이 에게 빌린 거잖아요. 24년에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채무 면제를 받은 이익은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증여재산이 아닙니다. 다음 같은 것은 증여재산 공제가 안 되는데 혼인 출산, 보험, 저가 고가 매매, 채무 면제, 부동산 무상 사용 이런 겁니다. 현금과 부동산은 되는데 무상 이익은 안 된다는 거죠. 자, 부동산 증여 시기를 잘못 알고 증여세 신고를 한 사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부동산 증여 계약을 24년 1월에 했어요. 자, 등기소에 접수한 거는 소유권이 넘어간 거죠. 24년 5월에 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4월 말에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잘못한 거고 소유권 넘어간 8월 말에 해야 됩니다. 그랬다고 해서 뭐 페널티가 잘못되면 무신고 가산세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신고했다고 보고 나중에 신고를 안 하면 그러나 뭐 신고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가액으로 했으면 무신고를 하기는 좀 그래요. 그리고 증여 계약일이 아닌 증여 등기 접수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여 자산을 이제 증여했을 때 증여 계약서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은 증여 등기 접수일, 자동차는 등록 신청서 접수일, 주식은 주식 인도일과 명의계에서 좀 빠른 일, 예금은 이체한 날, 분양권은 권리의무 승계일이 되겠죠. 그래서 증여받은 자산이 부동산이면 증여등기 접수일입니다. 자, 증여일 전에 10년 이내 동일으로부터 받은 증여자산은 합산합니다. 자, 예를 들어 20년에 아버지에게 8천, 24년에 어머니에게 5천을 증여받았어요. 그럼 증여세 신고를 했는데 아버님 건 했겠죠. 어머님은 5천만 원이니까 빼고 증여신고 세액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건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몸으로 봅니다. 그래서 부 8천, 모 5천, 조부모까지 한 몸으로 봐요. 5천만 원 공제할 때는. 그러나 공제 안 하고 세액 계산할 땐 따로 보는데 그래서 조부모 합산이 안 되는 거죠. 총 1.4억에서 5천만 원 빼면 1.2억이잖아요. 세금은 일단 합산해서 1,400만 원이 나오고 아버님 증여할 때 5천 빼고 3천에 300이죠. 그래서 이 행위에 대해서 1,100만 원을 내야 돼요. 어머니 건 5천, 5천이니까 무료 세금이 안 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의를 봅니다. 공제 측면에서는 동의를 보고 여기서 조부와 조모는 동의를 보는 거죠. 부와 모를. 그러나 5천만 원 빠지는 것은 이 네 사람 합해서 빠지는 거고 합산은 모, 조부, 조모 이렇게 합산이 되는 거예요. 유사 재산가액을 잘못 적용하여 징역에서 신고한 사례인데요. 아버지가 아파트를 증여하는데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을 조회해서 보통 하는 경우 있어요. 자, 시가로 하는데 감정을 받으면 좋은데 감정이 없어요. 아래 단계를 할 수 있는데 같은 공동주택 단지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면적이 5% 이내일 거고 35평이면 35평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공주가, 공동주택 가격의 차이가 5% 이내여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만족하면 모두 충족하면 오케이. 일단 모두 충족해야 돼요. 5% 이내. 우리가 양도할 때도 시가가 5% 이내면 문제 없다는 거 동일합니다. 일단 스텝 1은 아파트가 2개 이상이면 공동주택 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아파트. 공주가가 1순위예요. 그 다음에 공주가가 동일하다. 증여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에 매매 계약일이죠. 증여 계약일에 가장 가까운 걸로 합니다. 동일하면 평균가고. 자, 예를 들어서 24년 5월 10일 날 증여했어요. 소유권 넘어간 게 아니라 증여 계약을 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공주가 5억이에요. 네, 전후니까 전 6개월, 증여는 전 6개월, 증여 후 3개월 이내 공동주택 가격 차이가 적은 걸로 고르면 돼요. 면적도 동일하고 같은 단지예요. 동일 단지. 5% 이내이고 면적이 동일하고 공주가가 5% 이내입니다. 그러나 가장 공주가 가까운 거 5억보다는 5억 천이 공주가가 더 차이가 적은 거죠. 그래서 5억 천에 대한 매매가격은 7억 2천으로 증여계약을 해야 됩니다. 사례2는 증여일이 동일한데 이제 매매계약일 5월 10일 동일 단지예요. 아까 순서가 봤죠? 면적도 동일하고 공주가도 동일합니다. 공주가가 동일할 경우에 스텝 2에 해당되고 증여일과 매매계약일이 증여일이 가장 가까운 앞뒤로 가까운 거예요. 50이니까 52일이 가깝잖아요. 그래서 7억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세청에서 나오는 증여세 실수하는 사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궁금하신 거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